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국내 증시가 무사히 이날을 넘기고 두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9%나 폭등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1.3% 상승한 2,4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바이오 업종의 강세 속에서 1.54% 올라서 853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 오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로써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됐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시간 2부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을 한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업종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분야의 경쟁을 주도해온 조선업체입니다. 가스로그와 그다음에 골라 LNG와 같은 주요 선사들이 여전히 삼성중공업을 상당히 선호하는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가 예상되는 LNG선은 3에서 45척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 중에서 약 3분의 1 수준의 선박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IMO의 환경 규제가 선박의 추진 연료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선박 연료로서 LNG는 컨테이너선과 탱커, 벌크선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은 수에즈맥스나 아프라맥스 같은 중대형 탱커 분야에서 가장 많은 건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탱커 분야도 LNG선 원료로 추진하고 있는 선박의 발주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보였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LNG선과 LNG 추진선과 같은 선박 분야의 집중력을 좀 더 높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52척의 수주장고에서 탱커 22척과 LNG선은 15척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5조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7억 정도로 소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7년 예상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일부 줄어들겠지만 영업 적자폭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선주들의 실적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전의 수주가 지금 반영되는 것이고 최근에 LNG선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면서 2년 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수주의 발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전일 낙폭과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수요가 다시 수급의 기금과 외국인 대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바닥권에서 좀 볼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년 기준 PBR이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 11,000원,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조선주에 대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어제장 8%나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늘도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골라봤는데 오뚜기입니다. 어제 7%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가 나왔는데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준 겁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모두 굿이시고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지금 주가 수준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뚜기가 일명 뭐 시장에서는 갓뚜기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관심을 한 차례 받았었는데 사실 오뚜기의 주가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때 음식료업종에 이제 밸류 재평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때 20만 원대였던 주가가 140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한 3, 4년 만에 4배, 3배, 4배가 아니라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죠. 이때 오뚜기뿐만 아니라 SPC 산립, 지금은 SPC 산립이지만 예전에 이제 삼립식품, 아마 이제 두 기업이 음식료 업종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작년에 이제 그 정부 바뀌면서 오뚜기 쪽이 다시 한번 뭐 시장에서 좀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정부 행사였나요? 초청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는 한 80만 원, 85만 원대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단으로는 어쨌든 60만 원대 초반, 초중반에서는 하방형 지형 어느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한 85만 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오뚜기 투자 의견 굿 주신 거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골든 브릿지 증권 살펴보죠. 텍셀 네트컴으로 피인수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4흘 연속 강세입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신데 이번에도 김학철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근 한 달 정도 만에 급등이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인수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텍셀레트컴은 예전에 이제 뭐 한번 그 방송을 통해서 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저축은행 두 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뭐 10,000원대에서 한 30,00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저축은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증권업까지 플러스로 그때 이제 텍셀레트컴 말씀을 드렸을 때 저축은행 두 개의 수익이 대부분 이제 주식담보대출 쪽의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담보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영업을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가 클 것이다라는 아마 판단 하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골든브릿지 증권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 피인수 되는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텍셀 네트컴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지금? 텍셀레트컴 사실 요거는 10,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미 주가가 30,000원 찍고 26,000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기업들보다 사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두 분의 패널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하락 조정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9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이 됐죠?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오르네요. 나흘째 상승,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추세선인 242만 원을 넘어선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주가는 247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금 주가 8만 5천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을 한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 빠집니다. 2% 가까이 내리면서 34만 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한국산 제품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철강 업종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 1.4%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가 어느덧 45만 5천 원 선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0.4% 상승한 코스피 2,442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0.43% 오르면서 857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의 움직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1%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3% 강세였고요. 신라젠도 오늘은 소폭 밀리네요. 반면에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CJ ENM은 강세 출발이 됐는데 바이로메드는 어제도 4%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도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펄어비스의 주가가 1.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로엔도, 포스코, 캠텍도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함께 봐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가질 텐데 지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죠? 수익률 자랑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아주 좋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 김영철 팀장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JYP 엔터 트둥이들이 정말 연일 일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신데 13%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박윤경 팀장의 테스나는요, 2월 이후로 정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5% 수익이 났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야겠지요? 김영철 팀장님. 네, 트둥이들이 연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TV나 아니면은 방송사에서도 항상 3대 기획사 하면은 JYP 엔터,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YG 이렇게 뽑았었는데 SM이랑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M이 이제 예전 몇 년 전에 이제 크게 주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매번 3대 기획사라고 했지만 JYP 엔터는 주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는. 근데 트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인 아이돌 쪽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SM이랑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SM은 소녀시대 플러스 이제 기타 이제 동방신기나 아이돌 그룹이 주를 이뤘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 YG도 사실 빅뱅의 수익이 거의 50%가 달했었는데 다들 이제 활동이 군대 관련된 이슈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 두 기획사보다는 지금 JYP 엔터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그때 목표가 한 25,000원대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JYP 엔터는 25,000원 갈 때까지 저희 지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테스나 볼 텐데요. 저희 2월 5일쯤 샀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박윤경 팀장님. 네, 예. 일단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설비 투자 그리고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속적인 발표 때문에 그 이후에 수혜주로 인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흑자전을 했던 이력 그런 부분들이 올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2만 원대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횡보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뚫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 새로운 모멘텀이 1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려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목표가는 일단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로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향으로 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횡보 자리에서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좀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사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어제도 출연하셨었는데 오늘 종목의 변화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멘토로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12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앞서 오뚜기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음식료 쪽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대부분 이제 하단권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클리컬 업종 뭐 화학주들부터 먼저 화학, 철강 이런 거 다 움직이고 나면은 결국에는 뭐 내수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뚜기도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인데요. 약간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 밥보다 스파게티나 아니면은 그 양식, 이탈리안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뭐 파스타나 아니면 이태리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통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증가될 것이냐, 아니 내가 뭐 파스타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이제 뭐 증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영업은 서울 쪽만 집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먹는, 그러니까 이 전문 이런 식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 큰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객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충분히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상장한 이후에 주가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뭐 많이 이 종목에 실는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관심을 가져두시면서 조금 이제 뭐 지켜보면서 뭐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도 삼성전자를 안 산다 또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삼성전자는 영원히 못 사는 그런 주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분할하고 나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할해서 한 5만 원대 주가 되면은 사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때 이슈 전까지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은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갤럭시 S9 사전 예약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뭐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위쪽으로 예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찍었었던 28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80만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는 2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마 작년에 언급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중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달에 딱 12월 1일 날 55,300원 고가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열시트용 PI 필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속적인 지금 뭐 업황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이제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몇 분기를 지나쳤었던, 그러니까 분기를 이제 몇 번을 보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12월 달부터 지금 12월, 1월, 2월 달 한 3개월 정도 조정받고 다시 뭐 기술적으로 21선 올라타서 60에선 돌파하면 직전 고점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래서 55,000원, 손절가는 40,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 한 2.8% 정도 상승이 나타나네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목표가는 15만원인데 LG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시장이 좀 애매하고 방향성이 없을 때는 꼭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약간 이제 청개구리 같은 종목에서 시장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방향성 없을 때 시장의 수급이 LG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백색가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스타일러나 아니면 건조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습기 그리고 이제 뭐 제습기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와 발맞춰서 빠르게 신제품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근데 아쉬운 건 LG전자가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예전 어르신들이나 아직도 이제 삼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발목을 잡는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홈 IoT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스마트폰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목을 많이 안 잡는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이 바이오 쪽에 좀 집중했다라고 하면 LG전자는 어쨌든 LG화학 쪽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해가지고 어쨌든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15만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9,000원 10만원 깨지면은 뭐 정리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종목이죠. 모드투어인데요. 6위 종목이요. 모드투어, 원래 하나투어 지속적으로 좀 밀었었는데, 하나투어는 혼자 가서 그런지 안 가고, 모드투어는 같이 해서 그런지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연휴 많습니다. 5월 달에 연휴가 그래도 한 2번인가? 있죠. 그리고 5월 20일에, 그러니까 2분기 때 들어가는 5월 달에 저도 이제 계속 항공권이랑 어디 또 갈까라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연휴만 있으면 대부분 이제 이제 요즘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도 어딜 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짧은 연휴에 이제 뭐 스케줄 짜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패키지 여행도 상당히 좀 뭐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린이날 5월달, 6월달 보면 어린이날, 석가탄신, 현충일, 지방선거 올해가 연휴가 되게 많은 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휴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거 한 37,000원 언더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35,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여기서 한 20%, 25%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천 아래 있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LG전자는 어제 주셨었는데 사자마자 수익이 좀 났고요. 모두투어는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죠. 5만 원까지 들고 가도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박영경 팀장님 오늘 10종목도 준비하셨고요. 10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AJ렌터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J렌터카는 지난 말 그 합병 기대감에 급하게 상승을 좀 했다가 그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 급락 단 이틀 사이에 예년 주가를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그 주가 이동을 좀 살펴보면 거의 지금 10,000원 선에서 계속적으로 11,000원, 10,000원 선 사이에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12,000원, 12,000원 중반까지 이평선을 한번 찍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기는 적정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또 자금도 모집을 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AJ렌터카 같은 경우는 AJ그룹 자체의 가장 주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현대자동차는 합병이 무산됐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합병을 좀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 11,0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일단 짧게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한 10% 정도 수익을 보시고 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 종목 제주항공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신고가를 기록을 한번 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를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들과 앞으로의 향후 매출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왔고 저가항공 자체가 너무 트렌드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늘려가면서 추가적인 매출 확보, 그리고 기내 자석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LC 부분, 그러니까 그 고객의 자리 좌석 확보율을 조금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면서 기내에서 기내식 매출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그 추가적인 노선을 좀 활용해서 올해 영업이익인 지난해 매출액 1,000억, 1,400억 정도 했었는데 그 이상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가항공,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TA홀딩스라든지 다른 여러 저가항공사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게 된다면 지금 산업 트렌드 자체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좋은 수익을 좀 드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다음 종목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중에 5G가 특히나 좀 큰 이슈이다 보니까 그 대한광통신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광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글로벌적으로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행을 해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약 800억 원의 규모를 좀 한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잡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시장 업황이 좀 계속적으로 괜찮게 흘러가면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좀 끌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그런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도 워낙 좋고요. 5G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글로벌적인 수요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1월 달에 뭐 콩고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을 좀 수주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를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조성을 해서 공정 효율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던 그런 추진을 했었으면 올해는 추가적인 수요,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자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흑자전환, 그리고 대규모 흑자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올해 기대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에 한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를 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한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저도 재진입 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움직이는 것과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으시면 좋은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좋은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오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텍 사실상 이제 작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10,000원 초반대에 조금 굉장히 한두 달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작년 기대되었던 실적들이 예상대로 나와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성장세를, 실적 성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텍의 냉장차와 그 오텍 캐리어의 그 에어컨 사업 부분들이 4에서 5월 달에 본격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좀 신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봄에 신혼부부라든지 새로 살림을 마련하시거나 장비를 가전제품을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달, 4월달에는 굉장히 오텍에 유리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12,800원, 12,000에서 13,000원 박스권을 좀 형성하면서 주가가 좀 그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박스권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예상 컨센서스대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주력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만한 4월달, 5월달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하셨던 분은 뭐 특별히 신규 종목이 없으시다면 홀딩 전략도 좀 유효하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충분히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자리, 뭐 2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하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14,000원 이상 주가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신규 편입을 시켜서 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제 매수를 좀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좀 주가가 좀 우상향 신호를 좀 주고 있는 만큼 신호가 좀 좋은데요. 일단 제가 그때 카카오티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좀 신규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제안을 좀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이윤 창출을 할 수 없다면 기업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때까지 개발해왔던 플랫폼을 바탕으로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팀앱, 카카오 카카오 지도죠.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비게이션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수익 모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로 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 영업이익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카카오의,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이 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 예상적인 카카오 게임즈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매수 타이밍은 충분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12만 원을 한번 찍고 한번 올라오는 우상향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 61선과 120선이 곧 돌파할 예정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를 드렸던 그 부분까지는 계속 보유를 1차 목표가가 15만 원. 네, 15만 원. 네, 15만 원, 14만 5천에서 15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단기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20-30만 이상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 투자처로서 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은 지난주와 변함은 없었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두 분의 전문가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 거고요.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익스부터 살펴볼게요. 0228님께서 5,700원에 사셨고 비중 60%인데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손절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손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억 나왔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600억, 650억짜리인데 영업이익 1억 나왔고, 예.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주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목들 사실 상담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끔가다 뜬금없이 주가가 한 20-30%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리하시고 지금 시장 나쁘지 않고 좋은데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다시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좀 작은 종목인데 새로운 익스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LS 산전도 봐드릴게요. 55,000원에 50%를 들고 계신 분 계신데 오하나 파리님께서 주셨고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죠?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제 의견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LS 산전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회사가 한 번은 실적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한 번은 실적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LS 산전이라는 거대한 대규모 기업에서 한 번 실적이 안 나왔다 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53,000원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53,000원 찍고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5,000원에서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표가를 좀 드리자면 짧게는 57,000원에서 55,000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길게 잡고 가시게 되면 일단 1, 2분기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LS 산전의
그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현황과 시점에 보면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7만 원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연결이 돼 있을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저가 매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줄기세포 치료 종목 관련 가운데서 이제 코아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아스템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기술력은 뭐 괜찮습니다. 뭐 2005년에 세계에서 5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티나 R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루게릭병 관련해서 이제 식이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병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 뉴로티나 R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등재시키겠다. 이런 그 목표로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주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국내로 해외에서 그 환자들이 그 와서 치료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은 나중에 그 FDA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회사가 또 이제 다른 그 회사와도 또 틀리게 또 바이오 회사인 그 캐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54.7%의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 코스타 캐몬은 이 회사의 전체적인 그 재무 안정성에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제약 바이오의 시장, 뭐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런 흐름이 지속될 때 그 코아스템도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그 11,600원인데 뭐 지금 가격이나 12,000원 이런 산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이렇게 하시도록 하면은 뭐 충분한 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으로 어떤 종목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오늘 바이오주 중에서 코아스템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 시간이죠. 5위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5위 종목은 KG인시스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나는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주식을 좀 한 종목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KG인시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바일 쪽 결제가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시장은 향후에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PG 사업자 중에서 시장 지배력 1위를 가지고 있는 KG인시스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빠져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차피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목표가는 한 26,000원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진짜로 무난하게. 하지만 손절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주식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KG인시스가 이렇게 사업이 리스키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시장에 어쨌든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가끔 기업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급감하는 게 좀 필요 없는 사업들을 늘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KG 인시스는 오히려 KG 로지스 이쪽 그 매각을 하면서 필요 없는 사업 부분들을 좀 떨어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더 긍정적이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이제 신규 추천주이시네요? 네, 신규 종목인데 5%나 올랐어요, 지금. 네, 이거를 앞쪽에 넣었어야 그나마 좀 보시고 사셨으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화학업종에 대한 지금 시장 관심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 이슈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화학주만한 종목이 딱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롯데정밀화학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7,000 오늘 5%가 좀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도 한 8만원대, 9만원대까지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W게임즈라는 캡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게임즈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컴투스가 어제장에도 아마 많이 움직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장에 이제 신고가가 나면서 한 8%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컴투스를 했어야 하는 생각도 어제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W게임즈는 사실 카지노 게임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그런 측면이고, 오히려 그 이제 다른 개발사들이 한번 게임이 흥행했다가 그 사이클이 꺼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반면에서, 이거는 그런 플럭세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익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의 밸류가 상당히 싸고, 여기서 한 2배 정도는 상승이 가능한, 그러니까 1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밸류를 받아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이 한 16배, 17배 받는데, 지금은 요 W게임즈가 한 13배 정도 실적 기준으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닉스인데요. 1월달, 12월달인가요? 1월달부터 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환사채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노이즈도 있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품이 많이 팔리면 기업이 정말로 경영을 이상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아마 그 마트나 아니면은 이런 그 대리점 같은 데 가서 한번 공기청정기 위닉스 제품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물량이 넉넉하지 물론 이제 그게 판매 세일즈 전략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위닉스만한 그 가성비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나 봐요. 뭐 제가 들어가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들어가 본 동생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예전에는 들어보면. 삼성이나 LG전자보다 좀 모양새가,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세련돼졌더라고요. 위닉스 제품.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무난하게 2만 원 넘길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세먼지 시작도 안 한 그런 시즌이고, 물론 이제 미리 사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 3, 4월까지는 주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이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어제 저도 이제 증권방송 틀어놓는데, 어제도 한 2군데선가 이제 언급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서울경제TV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한 1월 때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아마 좀 관심을 더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세긴 한데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대. 이건 그때 이제 1월 달에 말씀드릴 때 설정했던 손절가에서, 손절가는 한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잘 나가려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필터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필터 만드는 기업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이게 이제 1위 기업이고요. 국내 1위의 가전이랑 그다음에 산업 필터 제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12월달, 1월달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한번 강하게 비가 와가지고 정말 진짜 간만에 하늘이 새파랗게 이쁜 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한 10%대 조정 받았는데 다시 되돌림 과정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일선 딱 올라타는 오늘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쪽 뭐 필수로 필요한 게 필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국내 1위 그 가전 산업 필터 제조 기업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배당도 했고 이익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중에는 신고가 내는 종목이 참 많은데, 위닉스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 장중에 4% 급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박윤경 팀장 종목도 마저 봐야겠죠. 5위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기가레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이 사실 지금 주가가 좀 흐름이 2,900원에서 3,300원 사이를 한 4달째 좀 왔다 갔다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게 좀 가고 있는데, 일단은 회사 자체의 기술력과 그런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좀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RF 안테나 쪽, 그리고 커넥티비 쪽, 그리고 LED 시각 장비 쪽, 그런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기가레인이 자꾸 신규 사업,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신성장 동력을 찾는 기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운영을 하는 거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말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기가레인 자체가 그런 신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기존 사업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자꾸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조금은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9,000원은 좀 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지지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오면서 사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윗거래를 닫았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 좀 크게 빠지지 크게 빠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이 2,900원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 테마와 맞물려서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3,800원 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들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아스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24,000원 선까지 최고가 최근에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120선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19,000원 선이 지지를 좀 19,500원 정도의 선에서 지지를 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호재 뉴스가 곧 있으면 좀 발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APT 사업, 우리 항공우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APT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항공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방위 항공 부품 사업이 좀 같이 좀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맞춘 유일한 항공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공장 캐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을 신양시킬 수 있는 캐파를 좀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고객사들 관리 그런 부분도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나 올해 물량들은 좀 걱정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2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실망하시지 마시고 조금 주가의 흐름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주가 회복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사업이 뭐 안 좋다라는 말씀을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 사실 뭐 작년 최고 매출, 최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다 갱신했던 그런 기업인데 안 좋아지면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올해도 반도체는 시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계속적인 그런 그 시장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인 펀더멘털이 단단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는 반도체 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작년만큼은 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좀 높진 않겠지만 수요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7만원대 다시 잡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니까 10만원까지는 좀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테스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나는 뭐 수익 리뷰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든지 신규 투자 부분을 증설을 하게 되면 테스나는 그런 부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 횡보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다시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까지의 영업이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흑자 전환을 잘 이뤄냈던 부분은 주가에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1분기에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모멘텀을 살려서 추가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0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일부는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분명히 수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나서 홀딩 전략을 좀 펼쳐주시면 21,000원까지 홀딩 전략을 좀 펼쳐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솔테크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매수 신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갤럭시 S9이 지금 출시에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부품 공급, 무선 충전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 신호를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뭐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보다 2017년에 충분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예전 주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확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5,000원 선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500원을 좀 지켜서 손절은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시장가로 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500원은 15,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윤경 팀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무작정 사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이후로 판단이
시장이 섰을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박윤경 팀장님 종목 중에서는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테스나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10종목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안에 만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